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 무려 3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결과가 발표가 된 메가터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터치는 2차 전지와 또 반도체의 테스트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의 부품들을 개발하고 생산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배터리 테스트 핀이라는 것이 23년 반기 기준 이 회사 매출의 66%를 차지하고 있고요. 반도체 테스트 핀은 24%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핀부터 보시면 이게 2차 전지 공정 중에서 활성화 공정에 필요한 주요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활성화 공정은 배터리 조립이 완성된 후에 충전과 방전을 시키면서 이게 원활하게 잘 작동이 되는지 그 전기적 기능,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공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메가터치의 배터리 핀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는 폴리머, 원형, 각형까지 모든 배터리 타입에 적용을 할 수 있는 크기별 다양한 핀 제품들을 다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국내 배터리 3사의 충방전, 테스트 핀 부분에서 메가터치 제품의 점유율이 100%라고 해요. 이거는 굉장히 큰 경쟁력으로 보이긴 하네요. 특히 테슬라 배터리 공급망인 일본의 파나소닉과 4680 원형 배터리 테스트용 핀 개발을 이미 완료했고 다음 달부터 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또 LG 엔솔도 메가터치의 제품으로 4680 배터리를 양산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검사용 핀 분야에서는 좀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반도체 쪽을 보면요. 반도체 후공정에서 웨이퍼 테스트와 패키지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회사의 테스트 핀이 또 쓰인다고 해요. 우선 웨이퍼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는 프로브 카드라는 게 쓰인다고 저희가 마이크로 투 나노라는 회사를 공부할 때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실까요? 그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부품을 메가터치가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키지 테스트를 할 때는 테스트 소켓이라는 부품이 필요한데 여기다가 쓰이는 검사용 핀을 회사가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가 계속 미세화될수록 이 테스트 핀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또 테스트 소켓 업체들이 핀까지 동시 생산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테스트 소켓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기술력이 더 중요해질수록 테스트 핀만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는 메가터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게 이 회사의 성장 논리입니다. 자, 그리고 회사의 최대 주주는 TSE라는 상장사인데요. TSE는 반도체 및 OLED 검사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시너지 효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적을 보면 20년부터 22년까지는 확실하게 성장세를 보였는데 23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둔화되면서 반도체 부분의 매출액이 감소한 타격을 좀 크게 입었습니다. 내년에 업황이 좀 회복되면 살아나려나 싶기는 한데 요즘은 또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종목과 산정 내역 잠깐 한번 볼게요. 비교 기업을 참 많이도 골라냈는데 2차 전지 장비 업체들과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선정을 합니다. 이들의 평균 PER은 30.79배가 나왔고요. 23년 반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주당 평가가액은 4,989원을 산출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할인율 29.85%에서 19.83% 조금 낮은 수준을 적용을 해서 공모가 밴드 3,500원에서 4,000원을 도출을 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막 2차 전지 관련주다, 뭐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이 100%에 달한다, 이거면 무조건 되는 종목이다, 무조건 가는 종목이다 라고 했을 텐데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의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흐름이라 이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높은 밸류는 아무래도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다만 공모가가 5,000원 미만이라 왠지 상단을 초과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았어요. 자, 수요 예측 결과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쟁률은 765.86대 1을 기록을 합니다. 1,862개의 기관이 참여했네요. 바로 앞전에 BI 매트릭스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경쟁률은 공모 규모 차이 때문에 약간 벌어졌다고 치고 참여 건수는 BI 매트릭스에 비해서 메가터치가 20건 더 적습니다.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공모 규모가 비슷한 종목들하고만 비교해서 보면 참여 금액이나 평균 참여 금액이 워트보다는 조금 낮고 소닉스보다는 높았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도는 무난하게 높은 정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가격 미제시를 포함해서 전부 다 상단 이상을 써냈습니다. 특히나 초과 비율이 건수 기준 97.58%, 수량 기준 97.23%나 됐더라고요. 그래서 공모가는 최상단을 800원 초과한 4,800원에 확정을 합니다. 네,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 그나마 신규 상장주가 좀 살만하니까 자꾸 상단을 초과하는 흐름이 나오고는 있네요. 자,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7.30%, 수량 기준으로 9.26%를 기록을 합니다. 아주 낮진 않아요. 그렇다고 의미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니고 그냥 약간 있었다 정도. 네, 그러면 공모 개요 다시 체크해 볼게요. 공모가가 4,8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250억 원, 시가총액은 약 997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을 합니다. 청약은 31일부터 11월 1일까지고요. 환불까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일이 10일로 단독 상장일 줄 알았는데 11월 9일로 이동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하고 다 겹칩니다. 와, 설마 내 종목이 다 같은 날 상장을 하려나 했는데 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혹시 컨택의 일정이 변경이 된다면 말씀을 드릴게요. 네, NH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입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물량은 40.79%로 조금 많고요. 금액으로는 약 407억 원 정도, 아주 가벼운 건 아니고 기존 주주는 15.75%가 존재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유통 가능 물량이 50%를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는 한데 벤처금융이 들고 있는 일부 지분에 대해서 최대 주주인 TSE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복잡하니까 결과만 얘기를 하자면 상장 이후 15일 이내에 TSE가 이들이 갖고 있는 물량의 일부를 다시 사온다는 계획이에요. 그 물량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의무 보유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해당 물량을 제외하게 되면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40.79%로 줄어들고 기존 주주의 비율도 15.76%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또 액면 분할을 반영해서 봤을 때 500원, 1250원, 1400원 매우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공모가 기준 이미 몇 배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엑시트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수요 예측 내용을 정리를 하면 경쟁률이나 참여 건수는 무난하게 높은 편이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상단 초과로 질러내면서 공모가는 4,800원에 확정을 합니다.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7.30%, 수량 기준 9.26%로 높지 않고요. 유통 가능 물량은 40.79%로 많은 편이고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편이고 기존 주주의 비율은 15.76%로 조금 있습니다. 매도 가능성은 크고요. 자, 그래서 유통 가능 금액은 407억 원, 메리트가 있는 정도까지는 아닌 거고 그리고 시가총액은 997억 원으로 1,00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나마 다행히 가벼운 편에 속하겠습니다. 네, 최종 확약 전에 유통 가능 금액 400억 원대의 종목들을 보시면 성적은 좋았어요.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네 종목이 동시 상장이라고 한다면 수급이 분산된다는 측면에서 서로한테 너무 좋을 게 없어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모가가 상단을 초과했기 때문에 제가 참고해 보고자 23년 예상순위 기준의 기대주가를 미리 계산을 해봤는데요. 어제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교 기업들의 PER을 계산을 했고요. 평균은 24.63배로 계산이 됐습니다. 적용을 하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6,640원으로 산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모가 4,800원 대비해서 플러스 38% 정도.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의 흐름이 요새 너무 안 좋긴 하지만 그런 흐름이 반영된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공모가보다는 우선 플러스라 손실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이잖아요. 단순히 이 하나의 요인만으로 수익이 난 건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공모가 10,000원 미만을 보였던 종목들은 수요 예측이 안 좋았던 케이스에도 다 수익 구간이 나왔었다는 거. 요게 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조금 저렴하다는 인식이 깔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좀 무난하기는 한데 네 종목 동시 상장이고 이게 단가가 매우 낮기 때문에 경쟁률 차이가 정말 크게 벌어져서 메가터치를 다른 종목 대비해서 몇 배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는 한 기대 수익금 관련한 메리트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네, 우선은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확인을 해볼게요. 130만 주가 배정이 됐으니까 균등 물량은 65만 주입니다. 청약 수수료는 나무 멤버스 가입하신 분들은 무료고요. 100% 등급 기준 4만 3천 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는 1억 320만 원이 되겠네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증거금 2만 4천 원 필요하고요. 자, NH에서 최근에 주관한 종목들을 보면 청약 건수가 29만 건 언저리였어요. 그래서 메가터치도 29만 건을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 수량은 2.24주가 되겠습니다. 2주 또는 3주를 예상. 네. 아무튼 문제는 네 종목이 겹쳐 있다는 거고 상장일까지 현재로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은데 수요 예측이 발표된 BI 매트릭스와 메가터치만 비교해서 본다면 저는 메가터치보다는 BI 매트릭스가 기본 단가가 2배 이상 더 높고 유통가능 금액이나 유통가능 물량, 시가총액 조건이 더 좋기 때문에 둘 중에서는 그냥 조건만 따졌을 때 BI가 더 나아 보이긴 하고요. 나머지는 수요 예측이 나오면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 4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11월 1일에 SY 스틸텍이 또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 4종목의 비례를 참여하게 되면, 비례 자금을 다 참여하게 되면 SY 스틸텍은 그 환불금을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SY가 유통가능 금액이 100억 원대로 매우 가볍고 시가총액도 500억 원이 채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SY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자금 배분을 하실 때. 네, 우선은 두 종목 결과 나오기 전에 메가터치부터 살펴본 거고요. 큐로셀과 컨택까지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본인 스타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뵐게요.